당첨 내역은 실제 당첨 내역이며 함께하신 분들 모두 축하합니다. 오늘의 분석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스포츠 핵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맨시티 대 페예노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맨시티는 직전 경기에서 포르투갈 리그 선두인 스포르팅에 완패했다. 필 포든의 골이 나왔지만 상대의 역습에 수비가 무너지며 사고를 실점했다. 스톤스와 디아즈 등 수비진의 부상자가 많기에 퍼시와 리코 루이스 등이 100%로 나왔는데 안정감이 떨어졌다. 그래도 이 경기에는 아칸지와 아케, 그바르디올 등이 수비진에 나설 수 있고 데브라이너가 홀란드를 지원할 것이다. 지난 주말 리그에서는 토트넘에 완패했기에 이 경기를 통해 연패를 벗어나야 한다. 페예노르트는 전력 누수가 매우 크다. 최전방 공격수인 히메네스와 우에다 외에도 밀란보를 비롯해 핵심 선수 8명이 부상으로 결장 중이다. 뉴쿡과 파이샹 등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고 있는데 전력 누수가 큰 상황이다. 이 경기에서는 맨시티를 원정에서 상대하기에 무리한 공격 운영보다는 수비 위주로 임하며 실점을 피하려 할 것이다. 맨시티의 승리를 본다. 페예노르트는 황인범과 마디로 등 에레디비지의 최고의 중원 조합이 나서 상대 중원의 공세를 막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누네스의 수비 지원 아래 실바와 포든, 사비우가 이선에 나설 맨시티의 화력을 저지하기 어렵다. 맨시티가 승리하고 토트넘전 패배의 충격을 지울 것이다. 두 번째 경기 바이에른 뮌헨 대 PSG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뮌헨은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 아우크스부르크를 완파하며 1위를 견고하게 지켰다. 전반 상대의 거친 수비에 고전했지만 후반 해리 케인의 해트트릭이 터졌다. 그리고 그 경기를 통해 공격진의 로테이션을 확실하게 가동하며 이 경기에서 풀핏으로 나설 수 있다. 그나브리와 코망, 사네와 올리세 등이 이선에 나와 케인을 지원할 것이고 최근 절정의 수비력을 자랑하는 김민재가 수비를 지킬 것이다. 파리 역시 지난 주말 리그에서 완승하며 리그왕 선두를 지켰다. 그리고 이제 역시 우승을 노리는 챔스에서 16강 진출을 위해 이 경기 승리를 노린다. 리그에서는 두이와 마르코 아센시오, 베라르두 등을 내보내는 로테이션을 가동했는데 비티냐와 이강인, 콜로 무아니와 파비안 루이즈 등 주축 선수들이 짧게 뛰었기에 이번 뮌헨 원정에 풀타임을 소화할 수 있다. 뮌헨의 승리를 본다. 비슷한 전력의 팀을 만나기에 홈의 이점을 크게 누릴 수 있다. 특히 파리는 마르키뇨스와 스크리나르 등 최종 수비가 챔스에서 상대의 월드클래스급 공격수의 침투 저지에 고전 중인데 케인과 그나브리의 문전 침투에 고전할 것이다. 팔리냐의 이탈에도 킴미히와 고레츠카, 라이머 등이 중원을 장악할 수 있는 뮌헨이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인터밀란 대 라이프치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인테르는 3승 1무를 기록하며 16강 직행을 노리고 있다. 첫 경기에서 맨시티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영보이스와 아스날 등을 연파했다. 챔스에 출전한 팀 중 아탈란타와 유의하게 무실점을 기록할 정도로 확실한 수비력을 자랑하는데 드브리와 파바르, 둠프리스 등이 물샐 틈 없는 수비를 펼치고 있다. 백업 공격진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튀랑과 라우타로 등 확실한 공격수들도 건재하다. 주말 세리에서는 베로나 상대로 엄청난 화력을 자랑하며 대승했다. 라이프치히는 분데스리가에서 시즌 시작 이후 줄곧 선두권을 유지 중이다. 그러나 챔스에서는 충격적인 4연패를 당했다. 리버풀과 아틀레티코 상대로 패한 건 어느 정도 납득이 되지만 셀틱에 완패한 건 충격이었다. 그로 인해 16강 진출이 어려워졌고 남은 일정에서 전승 수준의 성적을 내야 한다. 단 호펜하임 상대로 재개된 리그에서 패하며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인테르의 승리를 본다. 라이프치히는 사비 시몬스의 부상 이후 누사와 안드레 실바 등이 스리톱의 한자리로 나서지만 시몬스의 존재감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강력한 수비로 상대의 공세를 저지할 것이고 라우타로가 문전 앞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을 인테르가 승리하고 선두권 경쟁을 이어갈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바르셀로나 대 브레스트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르샤는 첫 경기에서 모나코에 패했었다.
그러나 뮌헨전 4득점 승리를 비롯해 3경기 연속 4골 이상을 뽑아내며 3연승했다. 레반도프스키와 하피냐가 기회를 골로 잘 마무리했고 페드리와 대용의 중원 지원도 확실했다. 라민 야말과 안수 파티 등 공격진의 부상 결장자가 있긴 하지만 올모와 가비 등 공백을 메울 선수들은 충분하다. 브레스트는 이번 챔스에서 가장 놀라운 팀이다. 잘츠부르크와 영보이스를 비롯한 팀들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강했는데 3승 1무를 기록하며 선두권에 위치해 있다. 아오르크와 마마 발대 등 최전방 공격수들이 공중볼을 잘 따내기에 2선의 찬스가 났고 둠비아와 리즈멜루가 중원의 중심을 잡았다. 바르샤의 승리를 본다. 브레스트의 챔스 페이스가 워낙 좋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우승을 노리는 나리가 선두팀 상대로 원정에서는 원하는 경기를 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용과 페드리가 중원에서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며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휴식기에 충분히 휴식한 레반도프스키가 좋은 몸 상태로 기회를 해결할 바르샤가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레버쿠젠 대 잘츠부르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레버쿠젠은 챔스 시작 이후 2승 1무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있었지만 4차전에서 리버풀에 완패했다. 자카와 팔라시오스, 알렉스 가르시아 등 3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기용하며 수비적으로 패하지 않는 경기를 하려 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때문에 16강 직행을 위해 이 경기에서 승리가 필요하다. 최전방에 나설 보니페이스를 비롯해 호프만과 비르츠, 테리어 등 공격수들이 적극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잘츠는 3연패로 대회를 시작했지만 페예노르트 원정을 승리하며 분위기를 바꿨다. 상대의 퇴장이 있기도 한 경기였는데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카린 코나테가 멀티골을 터뜨렸다. 그러나 다음 일정이 분데스리가의 강호인 레버쿠젠이기에 공격의 기여를 올리긴 어렵다. 최전방에 나설 코나테를 제외한 선수들이 최대한 수비 진영을 지키는 운영을 할 것이다. 레버쿠젠의 승리를 본다. 잘츠부르크가 텐백을 가동하며 경기에 나서겠지만 레버쿠젠의 화력을 저지하긴 어렵다. 자카와 안드리히의 안정적인 중원 장악을 통해 상대를 압도할 것이고 비르츠가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기회를 노릴 레버쿠젠이 승리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스포르팅 대 아스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포르팅은 맨시티를 완파하며 챔스 예선 선두권으로 치고 올라갔다. 아모림의 마지막 스포르팅 챔스 경기였는데 그의 페르소나인 요케레스가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아라우호와 트링캉 등이 측면 돌파로 팀의 주포를 도왔다. 비록 감독이 떠나긴 했지만 이번 시즌 내내 최고의 경기력을 자랑하기에 홈에서 아스날을 잡고 선두 등극을 노리고 있다. 아스날은 홈에서 연승했지만 직전 인테르 원정을 패했다. 파티와 메리노 등 중원에 나선 선수들이 경기에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지만 아쉽게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 그래도 휴식기를 잘 보낸 사카가 건강하게 돌아왔고 하베르츠와 트로사르 등 핵심 선수들이 건재하다. 선두권 팀을 원정에서 만나는 부담은 있지만 전력상으로는 뒤질 이유가 없기에 승리를 노릴 것이다. 리그에서 노팅엄을 완파하며 기세도 올라온 상태다. 접전을 본다. 기세에서 앞서는 스포르팅의 홈이지만 아모림이 떠나고 첫 경기라는 점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아스날이 풀 전력으로 나서는 경기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웨데고르와 사카가 공격을 주도할 아스날 상대로 모리타와 히울만이 중원을 두텁게 할 스포르팅이 차선의 결과를 받아들 것이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